네, 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에는 2등급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2등급 문제풀이는 이제 약간 이번 시험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만 봤을 때는, 이게 2등급인가? 3등급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약간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중간중간에 이 개념을 모르면 못 잡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복잡해서 2등급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차이 때문에 2등급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설지를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해설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 설명보다 나중에 제 설명 듣고 나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막상 제가 써둔 공식 같은 걸 보시면 그 풀어나가는 풀이 과정을 보시면 해설지보다 굉장히 간결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해설지가 제가 저번에도 4월 모의고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페이지를 좀 딱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좀 삭제를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지워버리는 게. 그래서 조금 답지를 봤을 때, 아, 얘가 왜? 아, 왜? 어?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 못 풀었으면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선생님께 물어봐야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그런 답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답지를 보게 돼요, 학생들한테. 문제는 굉장히 친절한데 답지가 불친절한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좀 못 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답지에 있는 것도 써가면서 답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또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고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다양한 풀이법들을 접해보고요. 어떻게 접하냐면 뭐 해설지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별로 풀이가 다르잖아. 그런 걸 접해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익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 말고 두 개 이상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네 문제 정도를 풀 거고 오늘 좀 약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일 수가 있어요. 문제 푸는 순서가. 자,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정도 중에서 이제 26번이 오늘의 첫 문제입니다. 65%의 학생들이 맞았고요. 근데 이걸 2등급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봤을 때 보통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죠? 함수의 극한 연속성 혹은 미분 가능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그런 힌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수투에서 함수 파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학생들이 이거는 약간 기계적으로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 x 값을 여기다 넣어 봅니다. 넣게 되면 무조건 얘는요. 4,3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4를 넣으면 0이 되니까 3이 되죠. 4,3을 지나요. 그럼 얘도 4,3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4를 집어넣고 뭐 2차식을 풀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냥 4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풀면은 이렇게 뭐 2차 방정식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A는 3이랑 5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이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그죠? 이게 1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A는 3이거나 A는 5거나 네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왜냐면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A의 개수를 구하라고 안 했습니다.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A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라는 얘기죠. 아 그럼 쌤이 3이랑 5 중에서 골라야겠네요. 네 찍어야 되나요? 정말 모르겠으면 찍으세요. 그런데 찍으면 4점이 날아가죠. 잘못하면.
그래도 일단은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았어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그러면 3이랑 5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힌트 얻을 것은 사실 1대1 대응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안 써먹었거든.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 어떤 게 1대1 대응이냐면 이게 1대1 대응이죠. X가 Y를 향해서 다 뻗어가는데 모든 Y에 대해서 다 X가 만나줘야 되고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X1, X2가 있었어요. Y1이 있었어. X1이 Y1으로 갔으면 X2는 절대로 Y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X가 하나의 Y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그게 1대1 대응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선 긋는 거. 그런 걸로 나올 때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편한데 그래프로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올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증가했다가 감소해도 안 되고요. 감소했다가 증가해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거나 무조건 내려가거나 이렇게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무리 함수네요. 그죠? 무리 함수인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무리 함수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루트 x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지금 우리가 조건들을 다 그냥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루트 x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루트 마이너스 x는 얘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이거 알았고요. 이 아이는요 2차 함수가 뒤집어진 형태예요. 그죠? 2차 함수가 요렇게 자 2차 함수가 요렇게 된 형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모르면 폭망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2차 함수가 나오면 대칭 축 꼭 신경 쓰시고 그냥 꼭지점도 신경 써주고 2차 함수가 나오면 대칭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프 그리기가 대칭 축이 바로 나오죠. x는 a라고.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지금 a인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라고 하는 아이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a보다 앞이거나 아니면 a보다 뒤거나 예요. 그러면 이 경우가 만약에 뭐 3이 나온다. 그러면 이 경우도 사실 대칭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4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후보인 거지, 후보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대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4랑 이 4가 대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지금 문제 풀 때 편의를 위해서 3을 또 많이 만들어두면 또 귀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무리함수가 이렇게 오는데요. 무리함수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만약에 4가 a보다 작은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증가하게 되죠. 함수가. 봐봐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4에서 왼쪽에서부터 계속 감소를 하면서 오고 있으니까 얘도 계속 감소를 하는 형태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다가 지금 다시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 2차 함수, 무리함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꼭지점 딱 찍었어요. 꼭지점이 제일 높게 있는 점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얘는 또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꼭지점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요. 그럼 계속 감소하네, 되네. 그럼 만약에 또 여기라고 잡읍시다. 4가 a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딱 됐다고 쳐요. 그럼 이때부터는 계속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4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4보다 만약에 a가 4보다 크다.
A가 4보다 클 경우에는 얘가 지금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A가 4랑 같으면 그대로 그냥 감소. A가 4보다 작아도 그대로 감소죠.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후보가 뭐였냐면 3이랑 5였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입니다. 3. 3과 5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걸 고르는 기준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골라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3과 5를 골라내는 거는 사실 3등급 이용도 골라내요. 그런데 1대1 대응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이게 조금 중요했고요. 답지에도 좀 약간 친절하게 얘기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고요. 어떻게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라, 20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간의 관계라는 그런 거고요. 공식도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n이 2보다 클 때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물론 n이 1일 때도 이렇게 성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는다고 해볼게요. A를 집어넣으면 S1 빼기 S0이 되는데 S0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A1은요 S1이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이제 2항부터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5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알고 싶어, 5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러면 S5 빼기 S4를 하게 되면, 그죠? S5라는 게 1항, 2항, 3항, 4항, 5항이 더해진 거고, S4항이라는 거는 1항, 2항, 3항, 4항이 더해진 거니까 S5항에서 S4항을 빼게 되면, 그죠? 나머지 다 지워지는데 A5항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자, K를 N으로 다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2n-1, 그 다음에 A20이라고 그냥 바로 잡을게요. 그럼 얘가 2n-1도 20을 집어넣게 되면 39가 되죠. 자, 그렇게 되고 S20 빼기 S19를 하면 A20이 나온다고요. 그죠? 요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합이니까 S20 빼기 S19를 하게 되면, 그죠? 요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0, 21, 79. 자, 얘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21대 그냥 20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0, 21, 79가 나오게 되고 19일 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9, 20, 75가 나오게 돼요.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20을 묶어냈습니다. 그럼 21 곱하기 79 빼기 19 빼기 75가 되고요. 자, 39를 여기로 이동시켰고요. 39 나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그럼 1659 나오고 1425가 나와요. 그걸 계산하게 되면 39분의 20 곱하기 23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거 약분 날려주면 6이 되고요. 그럼 120이 나오게 돼요. 끝이에요. 끝. 깔끔합니다. 계산 과정이 좀 더럽긴 하지만요. 이 문제가 계산이 다 더러워요. 근데 계산 더러운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자로 접근했다. 여기에는 n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여기에는 n-1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n자리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n-1, 요거는 n-1까지는 쉬운데 여기서 실수가 좀 많이 납니다. 4n-1이에요. n자리에 n-1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4n-5가 되거든요. 그죠? 이거를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하게 되면 6n 그 다음에 2n-1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2n-1, 2n-1 날려주고요. an은 6n이 나오고요. 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0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또 변하는 과정이 조금 더러울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계산 과정이 있어요. 그럼 요거랑 따졌을 때 계산 과정은 거의 그냥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정석적인 풀이긴 한데 이 풀이가 제가 이 풀을 먼저 보여드린 방법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정 모르겠다 싶을 때는 나열이란 걸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보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다 보면 학생들이 문자라 가지고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자가 나오면 기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숫자를 넣어버리면 걔네들은 그냥 이거죠. 아니 무슨 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를 넣으니까 답이 나와. 어떻게든 간에 맞출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럼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익혀 놓다가 아, 이 방법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익힐 수도 있는 거고, 2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숫자를 넣어서라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굉장히 좀 이런 방법이 저급해 보여도 위급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정답률 69%짜리. 자, 정답률이 69%인가 어답률이 69%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챙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2등급 문제로 넣었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SN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 그대로 구해주면 될 거예요. y는 x분의 4고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니까 x는 1일 때요. 그러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4,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4,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돼요. 그럼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10이 나오게 됩니다. 요 길이가 10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사다리꼴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만 잘 찾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넓이만 잘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좌표 구하는 게 관건이죠. x자리가 n 플러스 1이래요. n 플러스 1. 그러면 pn이라고 하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4가 되고요. qn이라고 하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6이 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 4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고 n 플러스 1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0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우리가 뭘 해주면 된다? n 플러스 1분의 10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좌표가 1이었고요. 여기 좌표가 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럼 요거 길이는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그죠? 이거에서 요걸 빼주면 되죠. n 플러스 1 빼기 1을 하면은 길이가 n이 나옵니다. 요거 길이가 n이에요 라고 나왔어요. 그럼 다 구했네요. 평행사면 그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밑변하고 윗변을 더해줘야 되니까 10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0.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높이 n. 이것만 내면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자, 이거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해야 되면 통분이라는 걸 해봅시다. 천천히. 10,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0. 가로를 빼먹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n. 자, 그러면 자,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0n 플러스 20. 그 다음에 곱하기 n이고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곱하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10n 플러스 2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이가 SN이고요.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하래요. 아니, n분의 S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해주고요. 그죠? 리미트를 취해주면 되네요. 리미트를 해주면 얘는 2n 제곱이 되고 10n 제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n 제곱 얼마랑 10n 제곱 얼마랑 계산이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나오게 된다. 여기 끝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뭐만 하면 됐어요? 좌표만 찍고요. 좌표 찍고 이 좌표 찍고 이 좌표 찍어서 요 길이 표시해주고 요거 길이 표시해주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해주고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면 이 형태가 나왔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하니까 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취해주면 2n제곱 얼마, 10n제곱 얼마 되기 때문에 답은 5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는 앞으로 넘어가세요.
21번 문제를 볼 거예요. 21번 문제. 자,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 뭐가 있냐면 양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양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수직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져요. 여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그 성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직각이야.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각이 같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 뭐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POQ의 넓이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P가 T, T 제곱이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수선 그대로 쫙 내려서 내려오면은 얘가 뭐다? T다. 그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Q가요 2T가 됩니다. 2T, 0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쭉 내렸을 때 여기는 그냥 이제 T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걸 쓰고 싶냐면 중학교 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닮음인데요. 요런 닮음을 써보고 싶네요.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각도라 치고 여기를 X각도라고 쳐요.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또 90도라는 거잖아요. 삼각형 180도인데 얘가 직각이니까 90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여기는 X가 돼야 될 거고요. 여기는 O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쭉 내려오면은 얘가 또 90도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또 O가 돼야 되겠죠. 제가 약간 순서가 지금 헷갈렸었네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먼저 내려줄 거고요. 얘도 내려줄 거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X니까 얘가 O가 됩니다. 여기도 O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하면 이거 길이 구하고 요거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요거 길이 구하고 요거 구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이거 길이 구하고 요거 길이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모르면 폭망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PO의 길이. 그러면 이거는 루트 t제곱 더하기 자, t의 제곱 더하기 t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 더하기 t의 4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얘가 t제곱으로 묶어내면 t 1 플러스 t제곱이 되게 됩니다. t 루트 1 플러스 t제곱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길이랑 얘랑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에요. 그죠? 각이 서로 같죠? 닮음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갈 때 길이가 t였고요. 직각에서 x로 갈 때 길이가 t제곱이었어요. 그럼 길이 b가 t 대 t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여기로 가고 직각으로 가고 이 직각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t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얘가 t였을 때 t제곱이었으니까 t배잖아요. 그럼 얘도 얘랑 얘가 t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 PO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절반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절반을 이렇게 딱 해주면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죠. 그죠? 이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 대 이게 t배라고 했어요. 이거 곱하기 이게 t배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곱하기 이게 t배, 이거 곱하기 이게 t배를 했어요. 그럼 이거에서 t를 곱하니까 얘가 된 거야. 이 길이에서 t를 곱하니까 얘가 된 거야. 얘를 그냥 m이라고 잡아볼게요. 여기 중점을 m, 답지에서 여기를 m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rm에서 t를 곱하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러면 얘에서 t를 곱하기 전이 얼마야? 이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t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죠? rm에서 t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PRO에 대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PRO 2분의 1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t 곱하기 1 플러스 t 제곱은 얘죠. 얘죠. 그 다음에 RM 들어갔네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4분의 1t 그 다음에 1 플러스 t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4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t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네요. 답을 다 구했으니까. 그러면 4분의 1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4분의 1t 그 다음에 빼기 st라고 했는데 st는요 t 세제곱이었거든요. 요거를 t로 나눠서 t를 0으로 보내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든 나누면 얘는 자 나누면 얘가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어떤 t제곱으로 뭐 별표 t제곱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냐면 t를 0으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t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럼 답은 4분의 1이 되게 돼요. 그쵸? 뭐 짜자실이 계산 안 해도 t가 0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t가 남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답지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지풀이가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OP의 중점을 M이라고 잡으면요. OP가 어딨냐면 요거의 중점을 M 잡았어요. 그죠? OP의 중점을 M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MR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MR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MR의 기울기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마이너스 T분의 1이라고 나왔대요. 근데 요게 답지에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수선을 내리면 어차피 이게 이등분 되기도 하는데 직각이 나오죠. 그죠? 딱 절반을 향해서 내려오면 직각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은. 그렇기 때문에 직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직각이 만들어졌다. 수직선의 기울기죠. 수직선일 때는 얘가 그러니까 서로가 직각일 때는 m 곱하기 m 다시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m이고 얘가 m 다시인데 서로 직각이야.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 돼요. 약간 이게 어려운 거였죠.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t만큼 갈 때 t제곱만큼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t야. 기울기가 t. 요 기울기가 t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울기가 t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t라고 하면 그럼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거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야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통하면요. y-2분의 t제곱, 그죠? 이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가 있잖아요. y-2분의 t제곱은 마이너스 t분의 1 x-2분의 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분의 1x 플러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 RM에 대해서요. R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는 Y절편이잖아요. 그죠? Y절편이기 때문에 X는 0을 넣어주면 R이라고 하는 아의 좌표가 나와요. 0,2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삼각형을 구하게 될 때 이게 0이고요. 그죠? 5니까 0이고 0,2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고 요 P좌표는 우리가 또 알아요. 그죠? P좌표는 T, T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라고 한 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그죠? 2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t를 해주게 되면 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넓이가. 그럼 아까 전에 요거랑 삼각형 넓이 이거랑 똑같죠. 그럼 또 이제 푸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답지풀이가 좀 더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답지풀이가 뭐 기울기가 나오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써가지고 y절편을 구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기울기 구할 때 요게 또 바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면 또 막혀버리고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썼던 닮음이라고 하는 건 닮음을 모르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닮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죠?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닮음이라고 하는 걸 모를 때. 그럼 닮음이라고 하는 걸 알면 그죠? 닮음이라는 걸 알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거라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쓰고 닮음을 쓰면 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풀이 방법이 사실 완전 다른 풀이 방법이에요. 그쵸? 지금 요 답지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울기 관계, 수직선일 때 기울기 관계 그걸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R이라고 하는 것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전에 풀었던 28번인가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풀었던 닮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푼다고 하면 그죠, 그냥 몇 대 몇, 몇 대 몇 관계를 통해서 바로 길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했어요.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닮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푸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었어요. 그쵸? 네, 그럼 이걸로 이제 2등급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1등급 풀이가 3문제 남았으니까 지금 88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88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2등급 라인에 있긴 있어요. 2등급 문제 풀이였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설명이 길어져서 그렇지 풀이 과정으로만 봤을 때는 그죠, 좀 짧았어요. 그죠, 짤막짤막했어요. 그쵸?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1등급 풀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